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이렇게 찬찬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죠. 지금 이제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 때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제 오늘 대단히 이런 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료 문제를 처음 그냥 들여다본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동안 그 의사들의 낮은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처음 봤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별나게 제가 주목했던 것이 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병상 수가 그냥 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제 TV를 통해서 여러 번 그 내용을 입증하는 그런 도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병상이, 그리고 병원이 또 많은 겁니다. 병원이 많고 병상 수가 무진장에 많은 겁니다. 인구 1000명당.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 것들인 거 하니까 과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항상 이제 경제학을 젊은 날 공부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보든, 재출산 문제를 보든 아니면 경제 성장 문제를 보든 의료 문제를 보든지 간에 그냥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훈련이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 병상수가 이례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인구 1000명당, 인구 100만 명당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된 거고, 재원이 상당 부분 낭비되고 있구나.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의료 분야를 잘 아는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 이 전문의시죠. 예. 천년의사에다가 기고를 한 겁니다. 100조 원을 어떻게 썼길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할까? 예. 그냥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겠지만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003년 20조 원 있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22년도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예. 여러분들 이거를 통계는 좀 다르지만 전체 여러분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13년도에 62조, 2023년도에 120조입니다. 두 배가 된 거죠. 2003년도에 20조가 2022년도에 100조가 된 겁니다. 의료비 총지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런 큰 거를 정책하는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매사를 봐야 그 귀한 피 같은 이런 재원을 낭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터울마다 더블 이상으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지금 120조니까 1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2034년 정도가 되면은 산술적으로 240조가 되는 겁니다. 애들은 줄어들고 생산 계층은 여러분들 줄어드는데 누구한테 여러분들 240조 원을 끌어낼 겁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10년 터울로 더블 이상으로 여러분 의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져야 될 겁니까? 의료비가 10년 터울로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빠르게, 절대 규모나 속도가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통념을 가지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의문을 안 가져보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인데 전부가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10년 터울로 대한민국은 의료비가 더블로 늘어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2023년도에 120조이기 때문에 2034년도에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0조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죠. 왜? 여기에 대해서 안양수 여러분들 미래포럼 정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 진료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나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료비 급증은 의사 부족의 신호가 아니라 의사 과잉의 신호다. 아마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대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6만 명이던 시절에 진료비 20조, 2003년도에 의사 6만 명, 진료비 20조, 2023년도에 의사 11만 명, 의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배 가까이. 진료비 100조에 나타나면 의사 숫자와는 관계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여러분들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 100조 원을 어떻게 썼길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이 정도 이야기가 되게 되면은 화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고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서 안 돼요.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안양수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진료비 100조 원 가운데 약국, 치과, 한방, 보고서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과가 가져간 것은 73조고 의과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로 나누는데 의과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532.9%,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392.3%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압도했다. 종별 입원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병원이 1155.8%, 종합병원이 464%, 상급병원 430%, 의원 117.5%. 그러니까 한국의 순수하게 여러분들 100조 원 가운데 늘어난 100조 원 가운데 73조가 의과 분야에 투입된 겁니다. 그 의과 분야 투입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입원비 증가율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입원비 증가율이 532.9%. 여기서 제가 갖고 왔던 여러분들 평소에 주목했던 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병상수를 늘린 겁니다. 병상수를.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비 지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수가가 낮고 의료 수가를 커버해 이런 병원이 돌아가니까 뭘 했는가 하니까 병상수를 늘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커버해 온 겁니다. 병원은 어떻게 1155.8%라는 입원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을까?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의 입원 환자 증가율은 511.5%였고 환자당 입원비 증가율은 105.4%였다. 입원 환자가 늘린 겁니다.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했느냐? 병상수를 늘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졌던 아주 예리한 관찰, 한국은 병상수가 이렇게 국제 기준에 비해서 많냐? 과투자를 했구나. 이게 의료비 지출을 견인했겠구나. 이런 종류의 직관을 가져봤는데 오늘 숫자를 가지고 뭡니까? 현직 의료인이 이야기한 걸 보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병상수를 늘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입원 환자 수를 늘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상수 위원장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원시킬 병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의과 전체 병상은 2003년 33만 병상에서 2022년 68만 병상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병상수 증가에 비례한 겁니다. 의료비 지출이, 총 지출이. 19년 동안 전체 병상이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5만 병상 중 병원 병상이 34만 6,669병상입니다. 분물 터지시 늘어난 병원 병상이 전체 진료비를 끌어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딩동댕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한국의 정치인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본인이 겪은 감으로 매사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대학을 나왔지만 요즘 부정선거가 어딨노? 당신 맛이 같다? 그런 수준인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가,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한국은 병상수를 압도적으로 늘려가지고 입원 환자 수를 압도적으로 늘려가지고 여러분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 겁니다. 그럼 의료비 지출이 왜 폭증했냐? 병원이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여러분들 수가, 낮은 수가에서 여러분들 입원 환자 수 급속히 늘어나가지고 사회 전체로 어마어마한 돈이 병상에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국제 기준에 비해서 병상수가 인구 1000명당 100만배당 조금 높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 보면은 대부분 나라들이 100명당 임상 병상수가 이 정도면 한국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왜? 낮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병상수를 늘리고 입원 환자 수를 늘려가지고 적자, 낮은 수가에 따른 적자를 보존하는 형태로 나라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3년도에 20조, 2003년도, 2023년도에 62조, 2024년도에 122조,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240조가 넘었을 겁니다. 폭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건강보험 총 의료비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 겁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또 수도권의 6,600병상을 대표적인 여러분 의과대학에 분원 설치 조건을 해가 여러분들 6,600병상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감각으로 한 겁니다. 감각으로. 그 귀한 돈이 의료 분야의 병상 투입 증가로 그렇게 유입되지 않도록 그거는 국가가 이런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문제에다가 이 소위 이 입원 환자 수의 증가라면, 특히 입원 환자 수는 종합병원보다도 요양병원이 또 급속하게 늘어난 겁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요. 요양병원이 병상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병상 가동률이 여러분들 57%밖에 절반밖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귀한 자원이 여러분들 병상수가 여러분 100개가 투입됐으면 50개만 가동되고 나머지는 뭐죠? 전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자원을 완전히 낭비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병상수를 늘려가지고 입원 환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병원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냥 닥치고 의사 수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의사 수를 늘리면 병상 늘린 것만큼 또 의료비가 폭증하겠죠. 예. 의료비 지출이란 것은 단가 곱하기 환자 수 곱하기 의사 수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환자 수를 늘린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의사 수까지 늘리게 되면 의료비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찬찬히 따져야, 그래야 이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나라가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분야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몇 번 정도 걸쳐가지고, 이 내용은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겁니다. 며칠 전에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 1인당 자본 장비율이 높고, 의사가 여러분들 활동량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의사 수 절대수가 적은 것을 커버하는 쪽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가설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김세직 서울대 병원 교수가 하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큰 틀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거죠.